영진님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영지라고 합니다. MBTI는 ENTJ이고요. ENTJ가 대담한 통솔자여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회장 역할을 계속 쭉 해왔는데 현재 회사에서도 동호회 회장 그리고 동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영진님이 생각하시는 직업의 의미란? 사실 저 이 질문이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웠었는데 직업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는 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과 직업 그리고 저의 삶을 되게 분리를 많이 시켜놓고 있는 편이라서 직업이 곧 나의 삶이라던가 혹은 직업이 나와 동일시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 저는 직업은 저한테 신념을 따르면서 동시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서울문화재단은 어떠한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문화재단은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또한 동시에 이제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아마 뭐 서울 거리 예술 축제라던가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것들을 길을 가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축제 같은 것을 기획하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서울 곳곳에 이제 다양한 곳에 이제 뭐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시설 같은 거를 운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가분들은 서울문화재단이 너무 친숙하실 텐데 이제 예술가분들이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이라던가 공간 지원 혹은 전시 기획의 경험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서울문화재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을 좋아하면서 문화예술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문화예술 경영과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 이렇게 두 가지 갈래의 학문을 배우게 됐는데 이제 문화예술 경영은 뭐 예를 들면 뮤지컬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콘서트 같은 거 에이전시를 하는 곳들이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이나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했었으면 이제 서울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다루는 것들이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 영역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중심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었지만 서울문화재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내가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문화재단에 관심이 생겼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우와, 근데 듣다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곳을 입사를 하고 싶었고 지원하고 바로 그럼 붙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와우. 보니까 지역별 문화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을 그중에서 선택하게 된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재단이 일단은 다른 어떤 지역 재단들보다도 예산 규모가 제일 크고 그리고 인력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한 시스템이 있고 예산이 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행사들의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면은 더 크고 재밌는 행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문화재단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어떤 역할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경영기획팀에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가 이사회나 그리고 연차보고서 혹은 이제 뭐 규정이나 소송 같은 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경영기획팀에 갔던 거는 아니고 대학원 때 전공이 문화행정 그리고 문화정책 약간 이런 거였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뭐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인사 쪽 업무라던가 경영 쪽 업무를 조금 이렇게 서포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영기획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실 뭐 축제라던가 이런 전시 혹은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일들은 저는 하지는 않고 조직의 가장 이렇게 끝단에서 조직의 경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배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약간 매해 조금 다르고 TO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저희는 어차피 재단은 다른 회사들이랑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좀 순환 보직이어서 여기 가보고 싶습니다 하고 써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반영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네, 좀 유동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의 업무의 장단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영기획팀에서 약간 조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지켜야 하는 매뉴얼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지침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이 막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때마다 내가 혹시나 혹여라도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 막 창의적인 일이나 이것저것 새로운 일들을 벌려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있는 팀에서는 제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렇게 좀 제지당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업무가 조금 단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경영기획팀에 있으면 다 이렇게 전체적인 골격을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다른 팀에 갔을 때 제가 사업을 수행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롭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많은 창의력과 본인의 아이디어가 제지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해보고 싶은 사업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또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단에는 공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공간들마다 성격이 되게 다른데 뭐 연희동에는 연희문학창작촌이라는 이제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가 있고 물레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물레예술공장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술 교육 쪽에서도 이제 용산에는 서울예술교육센터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서서울에는 서서울예술교육창작센터 약간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예술교육을 수혜받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리고 예술교육을 받아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술교육센터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가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이제 예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재단에서의 작은 바람입니다. 지금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서도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지? 라고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이것만큼은 꼭 대중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영재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참여할 만한 좋은 사업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일반 시민분들하고 그리고 예술가분들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예술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재단은 매년 서울예술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울예술지원사업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서울예술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은 후에 그 지원금으로 그 1년간의 예술 활동을 조금 안정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런 작품을 심사받는다던가 내가 포트폴리오를 심사받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재단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이제 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여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예술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분들을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뭐 서커스부터 그리고 거리예술 축제 약간 이런 게 다 무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시 행사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많은 정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문화재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셔도 이제 상시 업데이트 되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아마 그때부터는 계속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런 거 하는구나, 재단이 하는 게 이런 거니까 한번 다음에도 가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재단에 입사하고 싶은 꿈나무들을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흔히 재단은 고스펙을 갖춘 사람만이 입사를 할 수 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저도 실제로 서울 디자인 재단 가고 싶어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 고스펙 파티라고 일반 학사 졸업은 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러한지, 그리고 영진님 어떠한 스펙으로 문화재단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일단은 물론 디자인재단이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문화재단은 입사할 때 그 학력 부분을 자기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 학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 부분들을 다 가려놓고 채용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력서 상으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엄청 좋은 학교를 나왔다라고 해서 재단에 입사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반은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제 동료들만 봐도 다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회사에서 이런 다양한 전공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경험을 했던 게 저희 팀만 해도 지금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작곡 전공하셨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연기를 하다 오신 분도 있고 보컬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혹은 춤을 추다가 오신 분도 있고 미술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공대를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일반 행정이나 정책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그냥 동일했던 거는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도가 정말 높으신 편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이 가진 힘을 믿으시는 분들이 다 재단의 식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관심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서울문화재단에 발을 담거라. 저희 재단에 보면은 모든 회사들이 그렇듯 인턴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이제 다양한 사업들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들을 뽑고 있으니까 그런 걸 단기적으로만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면 서울문화재단이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성격은 어떻구나 라는 걸 아마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입사 지원을 하실 때 이제 내가 나는 재단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니 내가 이런 이유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만약에 내가 인턴이나 이런 걸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재단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뿐만 아니라 포럼 그리고 혹은 이제 강연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생중계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재단의 결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재단에 조금씩 이렇게 발을 걸쳐 놓으면 아마 재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단 면접을 보기 전에 일단 필기시험부터 통과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의 필기시험은 어떠한 형태이고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다행인 게 재단은 아직 그 NCS를 안 봐요. 대신 논술시험을 보는데 논술시험은 아마 매년 조금씩 결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처럼 문화 정책을 공부하셨거나 혹은 문화 행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거나 하시면 너무 쉬울 문제들이기는 해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공이 하는 역할이나 혹은 문화예술과 그리고 정책 혹은 이제 국가의 관계 혹은 이제 예술가들을 지원할 때 이제 정부가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약간 그런 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현재 문화예술계의 이슈가 뭔지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나 워라밸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삶에서 되게
중시하는 가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 재단 조금 다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워라밸은 제가 지킬 수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외에 혹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단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건 육아휴직 제도랑 이제 그 외에 휴직 관련된 제도인데, 재단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아이 하나당 3년씩 쓸 수가 있어요. 출산휴가는 별도고 육아휴직은 3년을 쓸 수가 있어서, 그리고 뭐 아이가 둘이나 셋이다. 그럼 둘이면 또 3년, 셋이면 또 3년이어서 이런 부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은 이제 재단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되게 다양한 복지라던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유학을 가고 싶다, 혹은 내 배우자가 유학을 갔다라고 한다면 유학 기간에 맞게끔 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잘 이용할 수 없는 회사들 또한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재단에서는 내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육아휴직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통 법적으로는 최대 1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이면 정말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